안녕하세요. 왕단기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토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난이도가 많이 오른 부분이 펄2예요. 그래서 펄2가 난이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펄2에 대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텐데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요즘 펄2가 어려워진 거는 뭐 성우의 발음이 빨라지고 뭐 영국식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떠나서 좀 간접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Y로 물었을 때 이유가 답이라면 요즘은 좀 다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되면 정답이 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OX를 통해서 풀잖아요. 그래서 OX를 통해서 푸는데 중요한 건 정답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의문사처럼 쉬운 것들은 정답을 맞춰가시면 되고요. 좀 간접 답변 대비해서 모르는 건 세모하고 나머지 두 개를 제거한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펄투 걱정 제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닌 거 두 개만 가려내면 정답이 뜨는 게 펄투니까 보기가 세 개라는 걸 최대한 활용하셔서 오답의 유형을 아시면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시면 특히 이제 청취력이 조금 약하시거나 투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꼭 토린이 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전부 도움이 되는 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오답 유형 5개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의 오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적용하는 문제풀이도 해볼 거기 때문에 좀 되게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토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사 발음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사 발음은 질문에 뭔가 좀 쉬운 단어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카피 같은 걸 던지죠. 이제 청취력이 약한 분들은 들리는 게 너무 소중한 거지. 잘 안 들리는데 뭐 22 했는데 카피 그러면 그 카피를 이제 마음에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 커피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익이 좀 야비한 거죠. 우린 역으로 좀 이용하자는 얘기죠. 오히려 질문에 나왔던 단어랑 비슷한 발음이 들리는 오답들은 제거를 해주면 유사 발음의 어떤 오답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지막에 또 줘요. 이렇게 마지막 걸 잘 들으니까 우리가 컨트랙트를 주면 얘랑 비슷한 발음의 컨택을 함정으로 주지만 우린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해서 그거를 함정으로 제거를 해버린다면 뭐 세 개 중에 하나만 제껴도 확률이 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 제끼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 비슷한 건 쫓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리 추적자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수업 때는. 그래서 소리를 따라서 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기차가 나왔어, 뭐 교육이 나오면 100% 오답인 걸 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뭐 work하고 work는 함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선생님이 LC 강의를 또 많이 찍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중에는 여단아 같은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들 들어보면 이런 정리들이 잘 나와 있고 또 기술서 수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저자직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시면 LC도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 틀을 좀 알고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이제 틀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핵심적인 건 다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고득점자들이 좀 활용하면 좋은 팁이 주어 불일치 함정인데요. 저는 이제 줄어서 뭐 주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어가 안 맞으면 바로 제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뭐 시간 되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주어잖아요. 너 시간 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얘가 네 그는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엄마가 뭐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물었는데 딴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안 맞는 오답들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he나 she로 시작하는 보기들이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질문에 미스터나 미스 또는 뭐 매니저 같은 이런 3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답으로 잘 제끼시면 도움이 잘 돼요. 무조건 이제 오답이 아니라 얘네들이 나오려면 앞에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3의 인물이 언급이 돼야 되니까 유로 물었을 때 he는 오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너 끝냈냐라고 물었을 때 주어만 캐치하셔도 사실은 이런 거 제거 가능하거든요. 그녀 얘기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질문해봐도 여자가 받을 만한 3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거가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 연상 함정인데요. 얘는 뭐냐면 단어 하나를 들었을 때 내용적으로 비슷한 걸 찍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요즘 토익은 한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3회 법칙이라고 하는데 딴 이렇게 보통
세 덩어리 정도를 듣고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 놓치고 저녁만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실제 뜻은 이거죠. 저녁 같이 할래요라는 뜻이지만 이 앞에 걸 하나도 몰랐을 때 디너만 듣고 저녁이면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연상함정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마지막에 제시되는 어휘들이 연상함정에 어떻게 보면 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은 초반을 잘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상함정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함정은 동일 단어 반복인데 얘는 유사 발음은 거의 100%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피가 들렸는데 보기 중에 커피가 나오면 거의 오답이에요. 한 90% 이상은. 근데 만약에 카피가 떴는데 또 카피가 뜨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단어도 60, 70% 이상은 오답이지만 20, 30% 정도는 정답이 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냐? 예를 들면 미팅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보기 중에 또 미팅이 있어요. 이러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팅은 회의라는 뜻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이 들렸어요. 근데 보기 중에 또 북이 나온 거야. 이러면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뜻이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약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한 가지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를 다이어라고 부르는데 뜻이 많은 단어가 반복되면 거의 대부분 다른 뜻으로 쓰인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죠. 의미가 안 맞으니까. 예를 들면 찰지가 대표죠. 찰지는 진짜 뜻이 많거든. 뭐 비용이라는 뜻도 있고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 뭐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임인데 누가 책임자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사실 여기 찰지는 주어가 배터리니까 배터리는 충전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갖고 함정을 또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진 이런 어휘들은 질문하고 보기 중에 매칭이 되면 오답으로 매칭이 된다는 걸 아시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뭐 화면 정지하시고 좀 받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일단 일반적인 과목을 들으시면 다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그냥 와,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는구나 라고 감을 좀 여러분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기타 오답인데 중요하죠. 의문사 문문 있잖아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뭐 who, when 막 이런 거. 이게 사실은 토익 25문제 중에서 1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45% 이상 출제가 되고요. 좀 쉬운 편이죠. 아무래도 의문사가 결정적 힌트를 가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정적, 뭐 who 하면 사람일 텐데 이 의문사가 또 땡큐인 점이 뭐냐면 의문사는 yes, no로 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택도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잠깐만, 나 이거 얘 좀 들어볼게요. 의문사 문문 한 10개 나오면 한 서너 개 정도는 yes, no가 꼭 들어있어요. 제가 시험장 가면 이렇게 오답 분석하거든요. 선택 의문문도 한 너댓 개 나오면 한두 개는 yes, no가 들어있는 오답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영단기 말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때 펄2가 진짜 안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금 저희 학원에는 자동 판매기가 없지만 그 예전 학원에는 자동 판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차를 주고 좀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차가운 거 먹을래? 뜨거운 거 먹을래? 그랬더니 걔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택은 역시 예스노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럼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문사 의문문은 네 아니요라고 답하면 좀 우리말로도 어색하고요. 뭐 화장실이 어디요? 그랬을 때 네 하고 사라지면 이상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선택 같은 경우도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좀 어색한데 영어로는 더더욱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어도 잘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파트는 되게 잘했지만 2를 좀 고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 4를 잘 하더라도 2는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제를 좀 볼까요? 이런 거 why라고 물었을 때 yes는 바로 즉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예제를 3개를 골라봤고요. 스크립트 보는 게 아니고 시험장 가면 이제 OX 세모로 푸니까 문제제 이렇게 OX 세모 하시면 되겠죠. 문제제에 낙서하지 말라 그러지만 낙서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1번부터 갑니다. 하나 풀어볼게요. 1번부터 준비되셨나요? 도전. When did you buy your bag? A.
I got it yesterday. B, Yes, it's durable. C, At the department store. 그러니까 결국 아는 만큼 들리는 거라 이게 글자로 보는 거랑 소리로 듣는 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할 때는 스크립트 보고 모르는 단어 정리한 다음에 소리로 들으면서 따라 읽기를 하거나 도서관 같은 데서는 받아쓰기 연습을 많이 해요. 반복 청취하면서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 일단 스크립트 없이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when did you buy your bag?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3의 법칙이 뭐냐 한 번 더 합니다. When did you buy your bag? 다 안 들리고 딱 세 개가 세게 들리는데 when did you 뚝 떨어져요. did you buy 그 다음에 마지막에 bag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리듬인 거죠. 의문사는 중요하고 떨어집니다. Did you buy your bag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들을 건 언제 사셨어요 가방을 이 정도는 듣자는 얘기거든요. 자 언제 샀을까요? A, I got it yesterday. 너무 좋아요. I got it 왜 yesterday. 좋으냐? 패러프레이징 상당히 잘 했네요. 왜냐하면 you가 I로 변했죠. 좋죠? 샀다라고 할 때 buy를 그대로 쓰지 않고 gat으로 바꿨어요. 괜찮죠? 백이라는 걸 백이라고 쓰지 않고 it으로 바꿨죠. when에 대한 답으로 어제가 왔고 과거니까 어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굉장히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근데 토익이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좀 더티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답이고요. B로 갑니다. B, Yes, it's durable. Yes, it's durable. 만약에 A를 누가 기침해서 놓쳤다고 쳐요. 쉬운 건데 기침을 했어. 그러면 B에 가서 제거해주면 돼요. 모르겠다 그러고 바로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되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C, At the department store. 너무 장소에 대한 답이죠. 왜냐하면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은 정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답을 장소에 대한 답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짝꿍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거가 가능했던 거고요. 이렇게 말을 바꿔주는 걸 패러프레이즈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답이 잘 돼요. 두 번째로 갈까요? 2번. 도전. Have you reviewed the survey result? A, The view is wonderful. B, No, he is still on vacation. C, I haven't had a chance yet. 혹시 마찬가지죠. 질문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들어갑니다. Have you reviewed the survey result? Have you reviewed the survey result? 이런 걸 우리가 흔히 have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have는 의문문일 때 현재 완료의 조동사라 뜻이 없어서 보통 우리는 have 의문문을 들으면 뒤에 있는 pp를 들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have는 일단 버리는 거고요. 필요 없다. 이거 들으면 되죠. review, survey, result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검토하셨나요? 했을까? A, The view is wonderful. 이게 유사 발음이죠. The view is wonderful. 이제 잘하시는 분들 웃을 수도 있죠. 뷰라고?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뷰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유사 발음 함정이고 뷰는 풍경이란 뜻이니까 사실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B, No, he is still on vacation. 이 경우는 yes, no는 가능해요. 의문사가 아니니까. No, he is still on 근데 이제 안 vacation. 좋은 건 he에서 제거를 해야죠. 왜냐하면 you를 he로 못 받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주어 부르지. 그러니까 오답은 90% 이상 틀에 맞춰 나옵니다. 오히려 정답은 정말 간접 답변으로 틀에 안 맞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뭐 후로 물었는데 사람이 아닌 게 답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오답은 굉장히 정형적인 패턴을 가지죠. C. C, I haven't had a chance yet. 정답이죠. I haven't가 아니라 엔다미티가 약해. haven't 연음 되겠죠. had a chance yet. 아직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는 리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질문에 나왔던 리뷰라던가 서베이나 리절트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은 질문에 나왔던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전혀 다른 단어나 소리를 줘서 함정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면서 정답을 찾을 때 그 포인트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정답은 질문하고는 소리적으로는 닮아있지 않다라고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뭐 더 많은 문제는 선생님 본 수업에서 풀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그냥 짧게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 LC도 그냥 막 들어서 푸는 게 아니구나 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 길이 보이는 거겠죠. 3번. Why didn't you drive to work? A, My car broke down. B, Sounds good. C, The photocopier doesn't work properly. 그러니까 사실 정석으로 하자면 각각의 질문에 맞는 짝꿍답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drive to work? 한번 볼까? Why didn't you drive to work? 마지막.
Why didn't you drive to 여기서 이제 work? 포인트는 didn't가 아니라 발음이 didn't처럼 짧게 나죠. n 다음에 t가 약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발음들 이게 또 빨라지면 y가 아니라 거의 와처럼 돼요. Why didn't you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1번 청크. 전 또 이제 청크를 많이 강조하게 덩어리로 외우시면 좋겠죠. y는 결국 다 들어야 되니까 왜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drive 운전을 to는 별로 안 중요해요. work는 여기 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까지 왜 운전해서 안 오신 거예요? 라는 얘기죠. Why didn't you drive to work? 그래서 didn't you인데 빨라지면 didn't you 이렇게 짧게 가는 거죠. didn't you라고 하셔도 되고 didn't you라고 이렇게 연음을 안 하셔도 됩니다. A. My car broke 너무 down. 좋죠. My car broke 꼭 down. because를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차가요. My car broke down 고장이어서요. 그래서 because를 생략하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정답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B. Sounds good. 이게 안 C, 돼요. B. 큰일 나요. Sounds good. 사운드 굿은 왜 나왔냐면 좋습니다라는 뜻인데 why didn't you 말고요. why don't you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마지 그래 그럴 때. 근데 이 표현은 권유문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어울리긴 하는데 don't가 아닌 이상은 다 이유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didn't는 얘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y가 권유가 되려면 반드시 y 다음에 don't라는 사운드가 들려야 됩니다. C로 갑니다. C. The photocopier doesn't work properly. 일단 주어가 안 맞죠. 복사기란 뜻이에요. 복사기가 사진처럼 나온다 그래서 포토를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복사기가 doesn't work. 작동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여기 이제 work는 회사, 직장이란 뜻이고 얘는 작동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어는 실제 동일 단어 함정으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5개의 함정을 보여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질문들을 덩어리로 많이 외운다. 그 다음에 소리로 많이 훈련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오답들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모범 답안 그리고 간접 답변들을 익힌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LC라는 것도 뭐 그냥 무작정 막 때려서 열심히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니라 뭔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공부하실 때도 LC도 문제를 많이 풀기 전에 기본적인 틀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LC도 하고 RC도 하고 뭐 전체 레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0단계에서 뭐 최신 강의들을 가장 많이 찍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선생님 페이지로 오면 학습 질문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학습 질문 게시판. 여기에 뭐 궁금한 점, 그다음에 고민되는 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복습 방법 또는 LC나 RC든 모르는 문제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거 짤 때 저 인강이 워낙 수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강의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 니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뭐 700이 필요하신 분, 800이 필요하신 분, 이전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처방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개별로 다 다른 처방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다 해드리고 답변도 직접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학습 질문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케어를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도 제가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제가 너무 기꺼이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이제 통로들 통해서 또 많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우리 목표 성적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든 화이팅하고 항상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특강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아마 0단기로 공부하시면 저를 아마 한 번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뵙고 열심히 또 우리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 화이팅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